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안녕하세요. 도도람 동물병원 축산환경지원팀의 최규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저희 조합원들 분뇨 처리 컨설팅을 맡고 있는 부서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주 업무는 저희 정화방뇨하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주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악취 저감이나 이쪽에서는 조금 제 전문 쪽에서 좀 부족하지만 이게 지금 올 6월 16일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는 현안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조합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아지고 또 악취 민원 중에 발생하는 그 포지션이 축산시설 쪽에서 많이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은 가공법이 아니라 축산법이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된 거죠. 허가 조건이 강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폐형 동사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악취 저감 시설 4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을 설치를 해야 이제 신규 동사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 조건이 변경이 됐고요. 기존 시설에 있는 허가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유예가 돼가지고 올 6월 16일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악취 저감 시설 해당하는 시설로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비 순환 시설이고요. 두 번째가 음수 투약을 해서 분뇨 성분을 변화시켜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고요. 세 번째는 안개 분무 아니면 바이오 커튼, 바이오 필터 같은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녹색 기술 받은 악취 저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쭉 보면 액비 순환 시설을 하면 악취 저감 시설을 하는데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되고, 또 그렇게 지금 돼지 생산 성적이랑 이것들을 쭉 감안해 볼 때 여건이 농장에서 여건만 되면 액비 순환 시설을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액비 순환 시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동사에. 그게 슬러리 피트에 물 흐름도 바꿔야 되고, 또 액비화 시설도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악취 저감 시설로서 쉽게 이제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한돈대표에서도 이렇게 농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아니면 시설을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요. 보시면 이제 음수 투약하는 거, OH 라디칼 아니면 미네랄 제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음수 투약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라,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개 분무 아니면 바이오 커튼, 습식 스크래버 이런 형태의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농장들이 이제 악취 저감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의 농장들 가보면 설치가 안 돼 있는 농장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건 이제 음수 투약 장치 아니면 안개 분무 장치를 지금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진짜 여건이 되면 진짜 액비 순환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제주 양돈 농협에 한번 가서 그쪽은 이제 완전 관광지니까 악취 저감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악취 때문에 민원이 심한 농장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비 순환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바이오 커튼하고 분무시설을 설치를 해서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부지 경계선에 악취 저감 방안으로 이제 마스킹제를 살포하는 시설까지 설치를 이렇게 세 단계를 하면 그 관광객에 의한 악취 민원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이제 의무화 된 건 축사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이렇게 추려놨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냄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냄새, 코로도 맞지만 눈으로 보는 그 냄새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농장에서 좀 그런 청소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냈고요. 다음은 그냥 악취 저감 시설에 관련된 유형들, 그냥 사진들, 사례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액비 순환 시설은 크게 이제 제가 두 개의 업체를 지금 제가 이게 나타냈는데, 요 원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전남, 전북 쪽으로 쭉 올라오는 시스템이긴 한데, 요 시스템은 최소한의 토목 구조물을 이용해서 액비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죠. 근데 이제 운영 비용이 이제 계속 그 생균제를 먹이거나 아니면 뿌려서 그 좋은 미생물을 투입하면서 좋은 양질의 액비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은 이렇게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액비를 폭기를 시켜가지고 양질 액비를 만들어서 동사로 순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온수가 돼서 에어젝트로 가서 이렇게 동사 순환하는, 분배기를 통해서 동사 순환하는 그런 시설이고, 요 시설은 여기 액비 순환을 하게 되면 단점이 이제 미생물 양이나 찌꺼기 양이 좀 많아져서 요거를 컨트롤하려고 이제 고속 데칸타나 아니면 뭐 벨트 프레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부역 분리기를 좀 설치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 환경과 좀 대비해서 이 업체는 좀 토목 구조물을 되게 크게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HIT를 한 60일 정도를 잡고 이제 하는 업체인데,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비싸긴 편이긴 하나,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배양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최대 20배, 분뇨 발생량이 20배 정도를 하고요. 아까 보여줬던 원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는 0.5에서 한 2배 정도를 이제 순환량도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요 사진은 이제 처음에 신규로 동사를 설치할 때 이제 슬러리 피트, 이제 물 흐름을 어떻게 하는지 슬러리 피트 바닥 구조를 나타낸 사진이고요. 여기들도 배관들 이렇게 설치한 사진입니다. 액비 순환을 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습도가 좀 잘 관리가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한 1000ppm 정도 감소가 되고, 아모니아도 많이 거의 한 99%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낙하세균도 저감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동사 환경이 좋아지면서 육성률도 한 7% 정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요. 보통 요즘 원환경도 그렇지만 이게 액비 순환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화 방류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서 이걸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하시는데, 정화 처리를 연계하면 장점이 슬러리 피트 자체가 이제 질소를 날려보내는 무산소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면 동사 내에서 질소가 많이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안정적으로 한 100ppm 이하 정도로 지금 처리가 되더라. 어떤 농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동안 다니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질소가 40ppm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엄청 안정적으로 지금 분뇨가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선한 분유가 계속 이렇게 흐름이 계속 돌면서 요 색깔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색깔이 좀 묵은 똥이나 오래된 똥이 들어와서 정화 처리가 되면 뒤에 후단에 이제 색깔을 빼도 색깔이 좀 진한 편인데 이제 순환을 하는 농장들을 특징을 보면 색깔이 조금 옅어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약품비도 한 20-30% 정도 절감이 되고 그 고용분 양도 탭이 올려줘 좀 감소되고 인력도 조금 감소됐더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10년 전만 해도 질병 관련돼서 수의사들 분들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액비순환 자체를 이걸 하면 진짜 되냐, 이게 제대로 소독도 못하고 오히려 돼지한테부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쭉 해 오다 보니까 액비순환이라는 시설이 되게 장점이 많더라 라는 거 있고, 저희 조합에서도 최근에 그 성적 우수를 받은 농장들 대부분이 액비순환을 하고 있는 농장들이에요. 예. 그래서 MSY 뭐 27도 뭐 이렇게 달성한 농장들이 그 순환을 하고 있는 농장이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시표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F에서도 한번 해봤더니 액비순환이 악취 한 70% 이상은 차단을 하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수투약인데, 음수투약은 좀 이산화염소든 OH 라디칼이든 요즘 뭐 오존수 뭐 해서 이렇게 또 많이들 좀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농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함투액 투입하는. 그래서 제가 농장에서 여건이 좀 안 되는, 지금 현재 여건이 좀 안 되는 농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음수투약 장치라도 좀 설치를 하라. 요거를 메인 물탱크에다가 연결을 하면 요것도 하나의 그 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지금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천두 커버하는 요 그 자동 주입 장치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요거라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좀 그 의무화 하는데 대비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개분무 장치, 안에 안개분무 장치 이렇게 하는 사진들이고요. 여기는 저희 조합원 중에 이제 미생물을 직접 배양을 해서 안개분무하는 그런 농장들도, 소규모 농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지금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내부 전체 좀 큰 규모의 농장인데 지자체 지원을 한 30% 정도 받아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전 돈사에 이렇게 내부 안개분무 장치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필터 이렇게 이제 충진제, 톱밥이나 뭐 이런 충진제 해서 바이오필터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이오커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만 뿌리는 방법이 있고, 이게 그 이산화탄소나 오존에서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는데, 이게 오존이나 이산화탄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게 나오는 안개분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농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물로만 하는 거는 그냥 바닥 자체가 이제 흙바닥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보내도 지금은 현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화학약품을 쓰게 되면 그거를 폐수가 되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 국립축산과학원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런 걸 이제 바닥에 공고리를 쳐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그 물을 따로 받아가지고 그냥 밭에다가 액비로 뿌린다는 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그냥 물로만 만약에 이게 안개분무를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게끔 해서 이제 배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스크래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스크래퍼나 요런 데서 사용하는 것들은 물로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액비화 시설이나 정화 처리 시설로 가서 이제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약품을 쓰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스킹제, 대표적인 마스킹제 제품인데요. 이제 에코프랑이라는 제품이 요 밑에가 이제 제주 양돈 조합장님 농장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 조합장님 농장, 그 냄새가 좀 나는 비육장 농장인데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를 설치를 해서 이제 타임으로 이제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면 악취가 많이 생각보다 덮이더라고요. 예, 냄새는 이제 민트 향도 있고 오렌지 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비용은 조금 비싸긴 한데 효과는 좀 타임으로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덮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저감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고요. 액비순환하고 같이 요 시스템을 접목한 농장이 있는데 액비순환 하니까 이거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냥 필터, 원래는 물까지 이렇게 뿌려서 하는데 필터만 이제 거쳐가지고 그냥 쑥 나가게끔 해서 해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방풍벽, 마스킹제이고 제품이고요. 요거는 좀 특이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찍어왔는데 여기가 퇴비사거든요. 퇴비사들은 좀 큰 규모의 그 스크래버 세정탑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전력비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규모로 조그맣게 한 3개, 4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치를 해놨다고요. 마력수가 5마력 뭐죠 정도의 환기팬을, 흡입팬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악취 저감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큰 퇴비사 같은 경우는 큰 그 세정탑을 설치하는데 그 흡입 그 송풍기 마력수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걸 계속 돌리면 그 전기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작게 해서 하는 농장도 있더라라고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세정탑, 석식 세정탑이죠. 세정탑이고. 요건 뭐 건옥에서 나오는 이렇게 돼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악취 저감 시설도 있더라라는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는 그 컴포스트. 보통은 이제 컴포스트 업체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분진이나 악취 저감 시설을 이렇게 추가로 같이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논산인데 논산에서는 논산시에서 이렇게 또 별도로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이해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이상 이제 악취 저감 시설 관련된 사례는 다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악취가 때문에 많이 면역이 발생하는 농장들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나 환경과에서 이렇게 악취 자동 측정기랑 포집 장치를 부지 경계선에 설치를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그쪽 그 사무실에서 직접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악취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되면 한 30초에서 3초 정도 부저가 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기준치가 올라가면 여기서 그 안에 있는 포집 장치에서 자동으로 가스가 포집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와서 그 가스를 이제 측정을 맡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아니면 처벌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은 이제 외부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이게 설치해 놓았다가 이상이 없으면 그냥 다시 갖고 가더라고요. 딴 농장에다가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농장 지원받아서 이렇게 그 황화수소랑 암모니아랑 이렇게 설치해 놓은 농장들이 있어서 표로 이렇게 좀 그림으로 지금 나타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부지 경계선 쪽이나 이거는 농장 내부에 해 놓은 건데 여기서도 보면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거의 지금 현재로는 100% 지원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그런 가스 측정기인데 이걸 하나씩 해 놔도 농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 민원인들한테
더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면서 좀 넘지 않다는 걸 강조해 줄 수도 있고 그 민원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업체들 간략하게 정리해 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개정된 법령이 있는데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화 처리 시설 하는 농장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TOC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TOC 항목이 추가가 되면 되는데 그 TOC 같은 경우는 그 처리수의 색깔이 거의 많이 그 차지를 합니다. 색깔이 좀 진하면 TOC가 비례적으로 좀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양돈 농가 방류하시는 그런 양돈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류수의 색깔까지 좀 신경을 좀 써서 이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해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이제 10,000두 이상 되면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화가 된다. 건데 이 내용은 2026년부터 아마 적용이 된다고 개별 농가는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0두 이상 농가들이 만약에 이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뭐 대기업들처럼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서 농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 관련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